자율주행차. 이제 우리한테는 꽤 익숙한 미래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기술이 아직도 우리 도로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딱 하나의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장애물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기발한 방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이 부실 정도예요. 그냥 초기 모델 수준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세상을 통째로 학습한 거대 AI, 그러니까 소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개발자들의 발목을 똑같이 딱 잡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게임의 마지막 보스 같은 거예요. 이걸 깨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완전 자율주행, 그건 그냥 꿈일 뿐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사실 평범한 주행은 이제 곧잘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도로 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수만 가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들. 이걸 전문가들은 코너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게 만드냐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성배를 찾아 떠나는 마지막 퀘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꿈꾸는 자율주행의 궁극적인 모습은 과연 뭘까요? 그 꿈을 바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줄여서 E2E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막 여러 개의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는 게 아니라 딱 사람의 뇌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AI 두뇌가 싹 처리해서 바로 운전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아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드-투-엔드라는 멋진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십억 킬로미터의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거대한 도전 과제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일상적인 주행 상황의 99%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대부분의 평범한 상황들은 기술적으로 거의 정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나머지 1%입니다. 이 1%에 속하는 희귀하고 위험한 돌발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건 너무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모은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칫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롱테일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평범한 주행 데이터는 그냥 차 몰고 다니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죠. 비용이 낮아요. 하지만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온다거나 정말 아찔한 사고 직전의 상황 같은 이런 희귀하고 위험한 데이터를 찾아내려면요. 그 수직 비용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월드 엔진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월드 엔진의 핵심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초강력 가상운전 학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실제 도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되는 가상세계에서 AI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위험한 시나리오를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지칠 때까지 무한반복해서 학습시킬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초강력 가상운전 학교인 셈입니다. 그럼 이 가상학교는 AI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바로 이 끊임없는 훈련과 피드백 덕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데이터 엔진이라는 녀석이 온갖 위험천만한 가상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럼 AI가 그 속을 한번 달려보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 실패하겠죠. 그럼 시스템이 그 결과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래서 실패했구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엔진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더 똑똑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리고 다시 도전. 이 과정을 그냥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정교한 가상세계는 대체 뭘로 만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로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재밌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렉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영화 감독 역할을 해요. 다른 차들이 갑자기 끼어들게 하거나 보행자가 휙 튀어나오게 하는 것처럼 시나리오의 액션을 짜는 거죠. 반면에 MTGS는 세트 디자이너입니다.
실제 도로를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현실적인 3D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감독과 세트 디자이너가 힘을 합쳐서 완벽한 가상 훈련장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AI가 운전을 잘하는지 시험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월드 엔진은 AI를 평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방식마저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픈 루프 평가. 이건 속도는 빠른데 AI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어떤 큰 사고로 이어질지 그 나비 효과를 예측하지 못해서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반대로 클로즈드 루프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근데 시뮬레이션이 너무너무 느리고 컴퓨터 자원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만든 게 바로 의사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유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일단 실제 도로 데이터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AI가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의 미래를 동시에 쫙 펼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이 모든 가능한 미래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루프의 속도랑 클로즈드 루프의 현실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AI를 학습시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훈련량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그마치 20억 킬로미터입니다. 20억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랑 맞먹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 AI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이 정도의 가상주행이 필요했다고 해요. 바로 이 숫자가 왜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건 답이 없고 가상세계가 유일한 해답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실제 도로를 단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기계가 오직 이 가상세계에서만의 훈련을 통해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엄청난 미래의 시작점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